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 성준이 기저귀 갈아주세요. 저 출근 늦겠어요. 새벽 5시 반, 윤상이는 며느리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지던 그 명령조의 말투였어요. 상희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드저 어머니라는 호칭만 남게 된 걸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30여 년간 가족을 위해 해온 아침 준비였지만 이제는 의무감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금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정희가 먹기 좋게 간을 맞춘 나물, 그리고 5살 성준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지만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은 분주해졌어요. 직장에 나가야 하는 며느리 정희는 서둘러 화장을 하며 상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성준이 저녁도 챙겨주시고 빨래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정희의 말투는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어요.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는 그녀를 가족이 아닌 당연한 도움의 손길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들 금석은 넥타이를 매며 급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도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성준이 좀 잘 봐주세요. 정희가 승진 심사 중이라 정신없거든요. 상희는 아들의 말에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보조 역할만 하게 된 걸까요?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뒷받침하고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성준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때를 쓰자 정희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 좀 달래주세요. 제가 지각하겠어요. 상희는 손자를 달래며 유치원 가방을 챙겼어요. 정희와 금석이 급하게 집을 나선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상희는 빈 그릇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오후에 성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상희는 또다시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상희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상희에게 오늘의 할 일을 나열했어요. 어머니, 오늘 성준이 소풍 도시락 싸주시고요. 제가 준비해둔 재료로 김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탁기 돌린 건 널어주시고 저녁엔 갈비찜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은 맞는 가정부가 된 듯했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그 태도가 가슴을 답답하게 했어요. 금석은 아버지 방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상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바라보며 그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엄마, 빨리 먹어야겠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성준이도 좀 재촉해주세요. 아들조차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된 걸까요? 상희는 손자 성준이의 옷을 입혀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소풍 가는데 김밥 정말 맛있게 만들어줄 거죠? 성준이만이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상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고 느꼈거든요. 정희와 금석이 서둘러 집을 나간 후 상희는 곧바로 김밥 재료를 준비했어요.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지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에 매달렸어요. 빨래를 널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갈비찜을 위한 재료 손질까지.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오후가 되었습니다. 성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상희는 손자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그 여유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오후 5시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과장님이 일찍 오신대요. 6시까지 준비 가능하시죠? 그리고 성준이 목욕도 시켜주시고요. 전화를 끊은 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컨디션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서둘러 갈비찜을 끓이고 성준이를 목욕시키고 집안을 정리하는 상희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든이 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 정희의 과장이 왔을 때 집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과장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갈비찜이 일품이거든요. 하지만 정작 상희에게는 고마움의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밤늦게 손님이 돌아간 정희는 지친다며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성 역시 회사 일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상희 혼자 뒷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희는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은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상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상희가 몸살 기운을 느낀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며 잠들었던 탓인지 목이 따갑고 온몸이 나른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성준이 체험학습 가는 날이에요. 준비물 챙겨주시고 도시락도 특별히 신경 써서 싸주세요. 정희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느라 상희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상희는 기침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성 역시 급하게 아침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성준이 저녁까지 잘 부탁드려요. 정희도 야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쯤은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오전 내내 상희는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했어요. 성준이의 체험학습 준비물을 챙기고 특별한 도시락을 싸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성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돌아온 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체온계를 재보니 38도가 넘었어요. 감기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진은 상희의 오랜 친구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 안 되는 이해자였습니다. 상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전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봐야지. 며느리한테 말해서 오늘 하루 쉬. 하지만 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에게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왠지 핑계같이 느껴졌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희의 몸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열은 39도까지 올랐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그녀는 성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했습니다. 체험학습에서 돌아온 성준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에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상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손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정희와 금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희에게서 문자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급한 회의가 생겨서 늦을 것 같아요. 성준이 저녁 챙겨주시고 재워주세요. 상희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손자를 돌봐야 했어요. 성준이를 씻기고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눕히는 동안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희와 금석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회식으로 늦었다며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희가 소파에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금석이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상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성준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대신 가주실 수 있죠?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요. 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 저도 사람이에요. 지금 몸이 많이 아픈데. 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감기는 쉬면 나아요. 어머니도 그동안 집에만 계셨으니까 몸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순간 상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은 그저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상희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끝없이 반복되는 집안일과 가족들의 무관심한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어요. 새벽 3시 상희는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체온계를 재보니 41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들을 깨우지 못했어요. 혹시 또 핑계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새벽 5시 평소 습관대로 일어나려던 상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웠어요. 그때서야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간신히 핸드폰을 들어 전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진은 상희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상희야, 이게 무슨 상태야? 당장 병원 가야겠어. 전진이 상희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할 정희와 금석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상희는 전진에게 가족들을 깨우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차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전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연락해 보겠습니다. 전진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정희와 금석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걱정은 상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성준이 어떻게 해요? 제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희의 말에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의 상태보다 자신의 일정을 걱정하는 보호자는 처음 봤거든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동안 무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금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집안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전진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 상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그제서야 정희와 금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가족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상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야만 가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오후에 정희가 문병을 왔을 때 그녀는 어색하게 과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나 봐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상희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는 퇴원 가능하시죠? 성준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상희는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에게 자신은 여전히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할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녁에 금석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집안이 엉망이에요. 정희도 성준이 돌보느라 정신없다고 하고 아들조차 자신의 건강보다는 집안 돌아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상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당연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감사받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교대로 간병하실 건가요? 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가 자신을 간병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에게 자신은 간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전진이 밤늦게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상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전진아,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전진은 상희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희야, 이제 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할 필요는 없어. 그날 밤 상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자신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폐렴으로 쓰러진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간의 입원 후 집으로 돌아온 상희를 맞이한 건 엉망이 된 집안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는 널어두지도 못한 채 세탁기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성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은 맛없었어요. 상희는 손자를 안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흘 동안 자신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집안을 보니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서글펐습니다.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행히 많이 나아 보이세요. 그런데 집안이 좀 엉망이죠. 제가 일도 하고 성준이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변명을 늘어놓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상인은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서 힘드셨겠어요. 상희의 짧은 대답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다시 할게라며 나서던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금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시죠? 집안 좀 정리해 주세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까지 이 모양이면. 상희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석은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못 들으셨어요? 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하고 싶지 않네요. 금석과 정희는 깜짝 놀라 상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몸이 아직 안 좋으신가 봐요. 내일부터 하시면 되죠. 정희가 애써 이해하려는 척했지만 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저녁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어설프게 라면을 끓여 저녁을 때워 금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에서는 정희가 허둥지둥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와주세요. 성준이 유치원 늦겠어요. 하지만 상희는 여유롭게 물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저는 아침 안 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고? 상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아파서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릴 성준이 도시락 싸달라고 한 게 뭐죠?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성준이 걱정만 하더군요. 저는 그냥 성준이 돌보는 기계인가요? 금석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때는 우리도 당황해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상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이야,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아프면 힘들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그날 오후 전진이 상희를 만나러 왔어요. 상희는 친구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진아, 나 이제 정말 바뀌려고 해.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아. 전진은 상희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잘했어, 상희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저녁 시간 정희와 금석은 상희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감사한 마음 갖고 살게요. 하지만 상희는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지겹네요. 진짜 바뀔 생각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밤 상희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정희가 늦게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고마움의 표현도 없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금석 역시 회사 일이 힘들다며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상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희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져 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희와 금석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하게 집안일을 도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정희는 상희가 집안일을 안 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버티실 건가요? 집안이 완전히 엉망인데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상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금석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어디 가서 살 돈도 없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 집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 순간 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대출금 말이야? 상희는 서재로 가서 서류철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희와 금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상희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잘 보려. 금석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엄마 명의네요. 이 집은 법적으로 내 소유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꿔놨거든. 정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갚고 있는 대출은요? 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려. 대출 완납 증명서야.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번갈아 보았어요. 언제 다 갚으신 거예요? 3년 전에 다 갚았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하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금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낸 돈은요? 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으로 성준이 교육비 대고 생활비 보태고 너희들 용돈도 주고 그랬지. 말 안 했을 뿐이야. 정희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지. 법적으로는 내가 집주인이니까.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상희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실질적인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았어. 존중받지 못해도, 고마운 소리 못 들어도, 아파도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금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정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하지만 상희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상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줄게. 한 달 동안 진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 계속 함께 살고,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줘. 두 사람은 경악했어요. 상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눠서 나는 요리만 담당하고 청소와 빨래는 너희들이 해. 성준이 돌보는 것도 교대로 하고. 상희는 미리 적어둔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새로운 가족 규칙이야. 서로 존중하고 감사 인사하고 집안일 분담하는 것들 다 적어놨어. 정희와 금석은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았어요. 상희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진짜로 쉴 수 있게 해줘. 나도 사람이야. 그날 저녁 정희와 금석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상희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상희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지 아니면 이 가족과 헤어져야 할지는 앞으로 한 달이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공안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주에는 어색함과 서툼이 가득했지만 점차 새로운 패턴이 자리를 잡아갔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준이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무엇보다 상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금석 역시 퇴근 후 진짜로 집안일을 도왔어요. 설거지와 빨래 정리는 이제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깨달으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성준이 돌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희와 금석이 교대로 손자를 돌보며 상희는 하고 싶을 때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성준이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랑 같이 놀이터 갔어요. 재밌었어요. 셋째 주가 되자 정희는 상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마사지샵이나 미용실 다녀오세요. 제가 모든 집안일 할게요. 상희는 놀라서 그동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요? 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말에 상희는 오랜만에 전진과 함께 나들이를 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상희야,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집에서 분위기 좋아진 것 같아? 전진의 말에 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많이 달라졌어. 정이랑 서기가 진짜 노력하고 있어. 집에 돌아온 상희를 맞이한 건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저녁상이었어요. 정이가 직접 만든 음식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넷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금석이 상희를 모시고 병원 정기검진에 갔던 것입니다. 엄마, 오늘 검진 결과 좋대요. 하지만 앞으로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금석이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상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상희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희와 금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이제 한 달이 다 됐네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절대 예전처럼 하지 않을게요. 정말 반성했어요. 금석도 진지하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저도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가 진짜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그걸 몰라. 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으로 새 출발해 볼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성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다 행복해졌어요. 상희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그날 밤 상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상희의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침이면 정희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금석이 성준이를 깨워 함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상희는 여유롭게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즐겼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떠세요? 정희의 제안에 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배려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성준이도 함께 갈까? 할머니, 좋아요. 오늘 공원에서 연날리기 해요. 성준이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정희는 그동안의 변화로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드디어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가족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거예요. 상희는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축하해요, 정희. 정말 대단해요. 금석 역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오랜만에 가족여행 가보죠. 상희는 깜짝 놀라서 가족여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정말 괜찮겠어요? 비용도 많이 금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위해 쓸 차례죠. 제주도 여행 첫날 상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여유롭게 가족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진이 함께 갔는데 친구는 상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상희야, 정말 많이 밝아졌다.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전진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성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예요. 상희는 손자를 꼭 안으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제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니를 소중히 모실게요. 금석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은 일출을 보러 바다로 나갔어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상희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 집으로 돌아온 후 상희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서예와 원예였습니다. 정희와 금석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어머니, 이 화분들 정말 예뻐요. 어머니 손은 정말 금손이세요. 상희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성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인 것 같아요. 상희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상희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상희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고 상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혼자 견딜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